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멘탈 주치 수근 원장입니다.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하고 버티다가도 꼬리 흔들며 다가오는 그 존재 하나 때문에 숨이 좀 쉬어지는 순간 말이죠. 저도 집에 1살 된 말티푸를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 작은 생명 하나가 하루의 리듬을 완전히 바꿔놓는 걸 매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원장님, 반려동물이 우울증이나 불안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외로워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오늘은 반려동물이 정신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동시에 왜 어떤 경우에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하는지 정신과 의사의 시선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려동물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대신 해결해주는 맞는 해결책도 아니고요. 하지만 분명히 관계로서 잘 맺어졌을 때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깊은 곳에서 지지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미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 혹은 키울까 고민 중인 분들 모두가 조금은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왜 우리는 반려동물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릴까?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마음이 끌리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늘 계산이 들어가죠. 말을 이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 타이밍에 연락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는 거의 항상 조절된 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앞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잘나 보일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기분이 엉망이어도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는 실제로 반려동물과 교감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고 옥시토신 같은 안정, 애착 호르몬은 증가합니다. 이건 기분이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몸이 지금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상태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미래 걱정도 시키지 않죠. 우울이나 불안이 심할수록 사람의 뇌는 과거와 미래에 갇혀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는 의도하지 않아도 현재로 끌려옵니다. 산책 시간, 밥 주는 시간, 놀아주는 순간, 이 단순한 반복들이 사람의 뇌 리듬을 다시 현실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강아지 키우고 나서 밖에 나가게 됐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이 아이 때문에 움직여요. 이건 의지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사람을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반려동물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외로움을 채워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오랜만에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2. 반려동물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순간들. 반려동물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순간들은 거창한 순간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순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때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루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다시 눕고 싶을 때, 그때 반려동물이 가만히 옆에 와서 앉아있거나 밥 달라고 쳐다보거나 산책 가자고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이게 뭐 대단한 해결책은 아니죠. 근데 그 순간 몸이 아주 작게라도 움직입니다. 우울이나 무기력이 심해질수록 사람은 생각만 많아지고 몸은 점점 멈춰버리는데 반려동물은 생각할 틈 없이 행동을 하나 끌어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는 생각, 행동보다 행동, 생각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또 하나는 외로움이 깊어질 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연락할 사람은 많은데 정작 마음 놓고 기대지는 못하는 상태. 그럴 때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음을 유지해줍니다. 이게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외로움은 우울, 불안, 수면 문제를 악화시키는데 반려동물과의 꾸준한 교감은 이 고립감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안이 심한 분들한테서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봅니다. 머릿속이 계속 앞서 나가고 별일 아닌 일에도 긴장이 올라올 때 반려동물의 호흡, 체온, 리듬은 사람의 신경계를 자연스럽게 느리게 만듭니다. 쓰다듬는 행동 자체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반려동물을 만지작거리거나 옆에 두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성과, 역할, 태도로 평가받지만 반려동물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했어도 기분이 엉망이어도 그냥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이런 메시지를 조금씩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구나.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기 가치감 회복의 아주 기본적인 토대예요. 정리하면
반려동물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순간은 기적 같은 순간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순간들입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아주 조금 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반려동물은 사람의 삶을 바꾼다기보다 사람을 삶에 계속 붙잡아두는 존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반려동물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반려동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의 상태와 관계의 방향이 어긋날 때 생기는 문제예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 중 하나가 이겁니다. 원래도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고 우울이나 불안으로 하루를 버거워하던 분이 이 아이 때문에라도 버텨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예요. 말은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책을 나가야 한다는 부담, 밥 챙겨야 한다는 압박, 아파 보일 때 느껴지는 죄책감, 이게 쌓이면 반려동물이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분들일수록 이 부담이 더 커져요. 내가 잘못 키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러면 원래 줄어들어야 할 불안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우는 정서적 의존이 너무 강해질 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감정의 거의 전부를 반려동물에게 쏟는 경우죠. 이럴 땐 반려동물이 없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외출이 어려워지고 여행이나 약속을 피하게 되고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건 애정이라기보다 관계가 한쪽으로 쏠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시기에 보호자의 우울이나 불안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실의 가능성이 늘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희생으로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삶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져야 건강한 관계입니다. 만약 반려동물 생각만 해도 죄책감, 압박감, 불안이 먼저 올라온다면 그건 마음이 약해진 신호이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럴 땐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도움의 방향을 다시 조정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4.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건강한 반려관계의 기준. 정신과 의사로서 보기에 건강한 반려관계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잘 키운다, 못 키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의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반려동물이 내 감정을 전부 책임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려동물이 있어서 위로가 되는 건 건강한 신호예요. 하지만 기분 조절, 외로움, 불안, 허전함을 오직 반려동물로만 해결하고 있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의존에 가까워집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이 아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정도는 괜찮지만 이 아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 신호예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 때문에 내 삶의 반경이 완전히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반려동물과의 생활에는 분명 제약이 생깁니다. 산책 시간, 외출 조절, 일정 변경, 이건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사람 만나는 걸 전부 끊고 일이나 학업, 나만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나를 살리는 방향이 아닙니다. 건강한 반려관계는 삶을 조금 조정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삶 자체를 접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보호자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가끔 귀찮을 수도 있고 산책이 싫은 날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라며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듯 반려관계도 숨 쉴 틈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네 번째는 이별과 상실을 미리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지금의 관계를 망치지 않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순간 언젠가는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걸 미리 떠올리며 지금부터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미래의 상실 때문에 현재의 애정을 차단하지 않습니다. 아플까봐 정을 덜 주는 것도 헤어질까봐 거리 두는 것도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방법 같지만 결국 둘 다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나다운 사람이 되는가, 조금 더 웃게 되는지, 조금 더 움직이게 되는지, 조금이라도 하루가 덜 버거워지는지, 그게 있다면 그 관계는 충분히 건강한 관계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건 반려동물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불안도, 우울도, 인생의 문제도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반려동물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때 분명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멘탈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